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형사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를 정당한 고소권자로 정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수사 절차가 시작이 되고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때 수사 단계인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를 지나 기소가 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단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게 되고요. 피고소인은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로 통상 피의자로 지칭이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해봤더니 진술이 너무 상반된다거나 해서 같이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되면 추가로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석을 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도 수사기관에 막상 가게 되면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기도 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피해자니까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니까 고소장만 접수하면 알아서 진행이 되고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걸 접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통해서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피해자의 범죄 성립에 강한 의심을 갖도록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도 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 담당 수사관이 확인을 위해서 뭐를 갖고 있으면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셔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한 답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서 남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민원 포탈 사이트에 가시면 민원 서식에서 고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억울한 점을 나열하기보다는 피고소인이 처벌돼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처음에 고소인 인적사항 기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인적사항 기재가 들어가는데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고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소 취지가 들어가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슨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 사실 부분에 범죄 성립의 핵심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시는데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쓰실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 이유 부분인데 여기에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범행 경위, 고소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내용에 표시를 해주시고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이런 식으로 증거를 붙여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